트랜서핑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슬라이드를 꾸준히 상영하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프로젝터에서 슬라이드는 영사막에 비치는 내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슬라이드에 찍힌 그림 그대로 영사막에 그림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하나의 가상 세계로서 마음속에 있는 상념의 필터들이 비추어낸 것입니다. 영화관에서 영화의 내용을 담은 필름이 그대로 확대되어 영화 스크린에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 필름이나 슬라이드는 순간마다 한 장씩 사용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장의 슬라이드가 겹쳐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포토샵에서 여러 장의 레이어드를 겹쳐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즉, 우리 마음의 슬라이드는 닫힌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토샵에서 레이어드를 조정하여 그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듯 마음속의 슬라이드를 변형시키고 해체하고 새로 삽입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포토샵을 모른다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슬라이드를 포토샵의 레이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마음의 닫힌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슬라이드를 변형해서 현실을 조종할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핵심 신념들은 인생의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은 보통 자아가 확립되는 시기인 3에서 7세 동안에 가장 아래층의 슬라이드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신념의 층으로 그것을 덮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맨 아래의 슬라이드는 가장 강력하고 불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슬라이드로 아무리 덮어버리려 해도 끊임없이 그 힘이 현실에 작용하게 됩니다. 마치 못이 튀어나온 판자를 천으로 아무리 덮으려 해도 그 끝이 가시처럼 삐져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못은 때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튀어나오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핵심 신념의 슬라이드는 주로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 등으로 접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삶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핵심 신념을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명도가 높은 슬라이드를 아무리 많이 끼워 넣어도 인생의 그림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꿈을 꾸면서 자신이 꿈을 꾸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하면 깨어나려 애쓰게 됩니다. 삶의 경험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고 고통스럽게 변한다면 당신도 이제 깨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가상현실은 매트릭스에서 플러그를 뽑고 빠져나와서 창조자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절로 매트릭스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두려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매트릭스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갇혀버린 이들은 선택의 자유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창조해 놓은 그 슬라이드들을 하나씩
해체해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습을 통해 자유의 맛을 보기 시작한다면 궁극에는 모든 부정적 슬라이드를 해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로 모든 것은 신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 무한한 정보 창고인 창조 공간으로부터 특정한 하나의 가능태 현실을 선택합니다. 무한한 용량의 현실을 모두 한 번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신념이라는 필터를 사용해서 아주 작은 일부분인 하나의 트랙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질 현실은 스스로 선택한 필터에 의해 걸러진 파편입니다. 그것은 슬라이드로도 비유될 수 있지만 하나의 거품으로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창조 공간 속에 자기만의 우주 거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눗방울 같은 그 거품막에 의해서 무한한 창조 공간과 분리된 개인의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은 우주가 존재하며 어느 개인의 거품이 다른 사람의 거품과 겹쳐지면 거기서 공동 현실이 창조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험이 자기만의 우주 안에서 일어난다는 본질적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눗방울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거품막이 한 겹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우주를 창조하는 필터인 거품막을 하나의 슬라이드로 본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슬라이드가 여러 겹이므로 이 거품막의 구조도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거품막을 터뜨려 해체하고 새로운 거품막을 만들어 설치해야 합니다. 이전에 만든 거품막은 그 당시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현실을 원하는 나에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거품막 터뜨리기 작업을 포토샵에 레이어드를 끼워 넣고 빼는 작업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여러 겹의 거품막이 겹쳐져서 하나의 막처럼 작용하며 각자의 현실을 투영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부정적 슬라이드를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려면 각자의 현실 거품에서 불필요한 거품막을 골라 떠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슬라이드 끼우기가 아무런 저항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현실의 해체를 위해 거품막을 터뜨리려면 거품막이 잘 터지는 지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품막의 모든 곳이 창조 공간과 닿아 있는 접점이지만 사람에 따라 에너지 집중이 잘 일어나는 접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곳은 특히 감정적인 반응이 크게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터뜨리기 접점에서 거품막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거품막의 겹마다 하나의 주도적인 감정이 달라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특정 거품막이 더 씌워질 때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체해야 할 거품막의 접점에 달라붙어 있는 특정 감정에 최대한 집중하고 몰입하면 그곳이 블랙홀처럼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한계점을 넘어서면 접점이 열리면서 반대편에서 화이트홀이 드러납니다. 거품막 터뜨리기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집중과 허용입니다. 집중은 다른 말로 몰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접점에 최대한 집중한 다음 화이트홀이 열리기를 허용하면 거품막은 용해되어 사라지고 화이트홀을 통해 창조 근원의 에너지가 유입됩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게 되겠지만 집중과 허용은 서로 반대되는 에너지입니다. 이처럼 우주엔 음과 양의 에너지가 있어서 그 둘이 만날 때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중하기에는 익숙하지만 허용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온전한 집중과 몰입 후엔 반드시 허용하기가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허용하기는 처음부터 집중과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집중과 허용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며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하나의 다른 두 측면입니다. 집중할 때도 집중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의 비밀인 셈입니다. 나는 허용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실 허용하기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허용하기에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힘을 빼기만 하면 됩니다. 꽉 잡았던 손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사방이 둘러막힌 어두운 건물 안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건물은 그 사람에게 감옥과도 같습니다.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창문뿐입니다. 그는 오랜 어둠에 지쳐 빛을 갈망합니다.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창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온 힘을 다해 두 손으로 창문을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문은 밖으로 열리는 창문이 아닙니다. 안으로만 열리는 창문입니다. 밀던 손을 놓으면 저절로 안으로 스르르 열릴 창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 밖으로만 밀고 있습니다. 창조 근원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처럼 밖을 향해서만 창문을 밀어내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허용하기란 밀던 손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허용하기는 헛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창밖에는 창조 근원의 무한 공간이 펼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만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창문은 허용하기에 의해서만 스스로 열린다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밀어붙여왔던 갈망의 헛된 힘을 빼고 창문으로부터 손을 걷어 들이십시오. 그러면 창문은 저절로 열리고 창조 근원의 밝은 햇살이 안으로 비쳐 들어올 것입니다. 허용하기를 터득하게 되면 뭔가에 집중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허용이 가능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몰입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허용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집중하는 동시에 집중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트랜서핑의 용어로는 중요성 제로의 상태입니다. 중요성이 없을 때 집중은 진정한 의미의 몰입이 됩니다. 집중과 허용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터득해야 할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두 층의 의식 상태를 동시에 갖습니다. 푸른 하늘과 그 아래에 펼쳐져 있는 구름처럼 그들은 동시에 존재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멋진 조합입니다. 구름이 집중이라면 배경처럼 바탕을 이루고 있는 푸른 하늘은 허용입니다. 허용하는 넓은 마음과
그 안에서 오롯이 집중하는 작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음양의 이론에서처럼 음은 양을 포용하는 더 넓은 바탕입니다. 음양이 만나 하나가 되면 창조 근원에 닿고 그 힘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법의 원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강렬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의 에너지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결과를 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입장에선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든 포기시키든 그저 안정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추겨진 욕망들이 종종 우리를 정반대의 현실로 데리고 가는 이유입니다. 외부의 그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그 어떤 기준이나 판단, 목표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끌어오려는 힘겨운 노력으로 에너지의 기압차를 발생시킨다면 곧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주의 균형력이 가동될 것이며 그때 당신에겐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회상해 보십시오. 기억을 더듬어 보며 그 기억이 마음의 어느 공간에 다가오는지를 느끼십시오. 어제 1년 전쯤 있었던 일을 떠올리십시오.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그 기억이 어느 방향에서 찾아오는지를 느끼십시오.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들을 떠올리다 보면 그것이 마음 안의 어느 공간에서 가까이 다가오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하나 떠올려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봅시다. 깊은 호흡과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집중하십시오. 그 느낌이 점점 더 강렬해지도록 허용하십시오. 1에서 100까지의 눈금이 매겨져 있다면 그 느낌의 크기가 서서히 증폭되어 100에 도달하도록 허용하십시오. 현재의 느낌은 얼마 정도인가요? 현재가 50이라면 60이 되도록 허용하고 곧이어 70이 되도록 허용하십시오. 점점 강해지도록 허용해서 100에 이르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 경험을 회피하며 평생을 보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호기심과 설레임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미지의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곳이지만 이제 당신에겐 그것과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 블랙홀의 어둠 바로 저편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해하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어둠 너머에서 어렴풋이 비치고 있는 빛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빛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까이 다가가 직접 살펴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십시오. 거기엔 당신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창조 근원에 닿았다면 그 경험을 충분히 즐기십시오. 그 느낌이 계속 확장되고 넓게 퍼져나가 자신이 생각해왔던 자아의 테두리가 녹아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은 문득 창조 근원으로서 깨어납니다. 그 느낌은 아마도 자유로움, 무한한 행복과 기쁨, 존재에 대한 감사함, 고요하고 평안한 느낌, 영원한 사랑, 광대한 공간감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창조 근원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느껴보십시오. 맑고 투명한 보석과도 같은 창조 근원이 내 안에 있음을 체험하고 그 힘이 투명하고 밝은 빛으로 온몸을 휘감으며 감싸는 것을 느끼십시오. 집중과 허용을 통해 거품막이 용해되면 물질 현실은 곧 창조 공간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 접점을 뒤집기 접점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 뒤집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뒤집기를 자유자재로 하게 되면 삶의 마법사가 됩니다. 슬라이드 해체 기법을 재미있게 거품 탁이라고 불러봅시다. 거품을 탁 터뜨린다는 말입니다. 거품 탁이라고 자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엔 이 단어를 맘속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즉각 현실이 변하는 체험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조건화 반응을 소위 NLP,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에서는 앵커링이라고 부릅니다. 거품 터뜨리기를 충분히 연습한 후 언제든 어디서든 필요할 때마다 거품 탁 하고 되뇌며 그 효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거품 탁 기법의 원리는 줄탁 동시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줄탁 동시는 벽암록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집중과 허용을 동시에 뜻하는 말입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하여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 합니다. 매일 밤 우리는 가상현실인 매트릭스로부터 창조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잠들 때가 여러 단계를 거쳐 창조 근원으로 회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창조 근원은 우리 의식의 본질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매일 아침 다시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깊은 잠에 빠짐으로써 창조 근원에 다시 접속하고 휴식을 얻으며 생명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컴퓨터가 부팅을 해서 작동을 준비하듯 참조 데이터들을 불러와 가상현실 속을 살아갈 자신을 창조합니다. 컴퓨터가 설정값을 불러와 부팅을 하듯 우리도 미리 설정해둔 자기 이미지들을 모아서 자신의 모습과 세상에 대한 태도들을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뜰 때 설정값을 바꾸는 것은 현실 창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설정값이란 바로 내면의 신념을 뜻합니다. 잠에 들기 직전도 아침에 눈을 뜰 때와 마찬가지로 신념을 바꾸고 새로운 신념을 투입하기 좋은 순간입니다.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끄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우리 의식의 컴퓨터는 다음 날을 위해 변경된 설정값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순간들을 트랜서핑에서는 가능태 공간으로 창이 열릴 때라고 부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기 전 새로운 자기를 창조합시다. 하루 종일 그 효과가 지속될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새로운 자신으로 세팅하십시오. 밤새 잠재의식 속에 새로운 설정값이 각인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